어둠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빗줄기는 하늘의 구멍이라도 난 듯 쏟아져 내렸고 도시의 낮은 지대는 순식간에 거대한 호수로 변했다. 낡은 철제 배수구의 틈새로 흙탕물이 거친 소리를 내며 빨려 들어가는 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굉음을 만들어냈다. 나는 창가에 서서 넋을 잃고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마치 내 인생처럼 그때였다. 거센 빗소리를 뚫고 들려온 차마 인간의 것이라곤 믿기지 않는 절규. 낑, 낑, 낑. 작고 연약한 소리였지만 폭우의 포효 속에서도 그 소리는 뚜렷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소리가 나는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저 멀리 물살이 가장 거세게 몰아치는 배수구 근처에 하얀 털을 가진 진돗개 한 마리가 보였다. 나는 그 개를 알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은 그 개를 샛별이라고 불렀다. 샛별이는 물에 잠긴 골목 한복판에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몸부림이 아니었다. 샛별이의 앞발은 이미 배수구의 좁은 틈새에 끼어 있었다. 거대한 물살이 샛별이의 몸을 자꾸만 아래로 끌어당겼다. 샛별이는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그러나 맹렬한 눈빛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샛별이의 두 새끼가 떨리는 몸으로 웅크리고 있었다. 새끼들은 어미의 울음소리가 낯설고 무서웠는지 연신 낑낑거릴 뿐이었다. 샛별이는 온몸의 힘을 다해 배수구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지만 이미 늦었다. 철근은 샛별이의 다리를 꽉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때 샛별이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냈다. 배수구에 끼인 채로 샛별이는 뒷발로 새끼들이 있는 쪽의 땅을 맹렬히 파냈다. 흙탕물이 튀고 샛별이의 발톱이 닳아 피가 배어나왔다. 하지만 샛별이는 멈추지 않았다. 좁은 공간이지만 새끼들이 비를 피하고 물이 덜 차오르는 곳으로 몸을 숨길 수 있도록 작은 둔덕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그 광경을 무력하게 지켜보았다. 내 마음속에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이 차올랐다. 낑, 낑, 낑. 샛별이의 마지막 울음은 더 이상 고통의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절규하는 기도 같았다. 새끼들을 향한 애절한 외침이었다. 그리고 거대한 물살이 샛별이의 몸을 완전히 배수구 아래로 끌고 들어갔다. 그 순간 세상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빗소리만이 모든 것을 덮어버렸다. 그로부터 수년이 흘렀다. 나는 여전히 이 낡은 집, 그날의 풍경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 도시에서 살고 있다. 이제 막 60을 바라보는 나이. 나는 남은 생을 정리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다. 아내는 몇 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찾아 멀리 떠났다. 집에는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공기만이 가득했다. 나의 하루는 단순하고 무의미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텅 빈 식탁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고 회사로 가서 정년 퇴직을 앞둔 평범한 일상을 보낸다. 퇴근 후에는 아무도 없는 집으로 돌아와 TV를 켜고 그마저도 재미없어지면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다. 나는 그날의 기억을 잊으려 애썼다. 샛별이의 비극적인 최후와 그 무력했던 나의 모습을. 하지만 빗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날의 샛별이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다시금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나에게 남겨진 것은 그날의 참혹한 기억과 텅 빈 마음뿐이었다.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였다. 오랜만에 창고를 정리하다가 먼지 쌓인 앨범 하나를 발견했다. 앨범을 펼치자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내 눈에 들어왔다. 사진 속에는 샛별이와 꼭 닮은 하얀 진돗개 한 마리와 그 옆에 꼬물거리는 새끼 두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맑고 초롱초롱했다.
나는 사진을 든 채 멍하니 멈춰 섰다. 그날의 빗소리, 샛별이의 마지막 절규,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순간이 다시금 생생하게 떠올랐다. 내 인생에 가장 비참했던 순간. 그리고 샛별이가 남긴 마지막 울음은 내게 여전히 끝나지 않은 비극으로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내 삶은 마치 멈춰버린 시계처럼 흘러갔다. 아침 6시 30분, 알람 소리에 맞춰 눈을 뜨고 텅 빈 옆자리를 확인하며 침대에서 일어난다. 이제는 익숙해질 법도 한데 매일 아침에 그 공허함은 여전히 나를 짓눌렀다. 부엌으로 가서 커피포트에 물을 올리고 믹스커피 한 봉지를 뜯어 머그잔에 붓는다. 씁쓸하면서도 달짝지근한 커피 맛은 10년 넘게 이어져 온 나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나는 곧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사무실에 도착하면 내 자리는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다. 켜켜이 쌓인 서류 더미, 닳아버린 키보드,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울리지 않는 유선 전화기. 나는 35년 동안 이 도시의 똑같은 풍경을 보며 살아왔다. 계절이 바뀌고 사람들의 옷차림이 달라져도 나의 일상은 늘 똑같았다. 변화를 두려워했고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다. 점심시간은 가장 고독한 시간이었다. 동료들은 335 짝을 지어 식당으로 향했지만 나는 언제나 혼자였다. 도시락을 싸온 날에는 옥상에 올라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밥을 먹었고 그렇지 않은 날에는 근처 편의점에서 김밥 한 줄을 사서 벤치에 앉아 먹었다. 가끔씩 지나가던 사람들이 나를 힐끗 쳐다보는 것을 느낄 때면 나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퇴근 후에는 집으로 돌아와 늦은 저녁을 혼자 차려 먹었다. 끓는 물에 소면을 삶고 김치와 참기름을 넣어 비벼 먹는 것이 전부였다. TV에서는 시끄러운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왔지만 나는 그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다. 마음속에는 아무런 감정도 잃지 않았다. 기쁨도, 슬픔도, 심지어 분노조차도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뿐이었다. 나는 늘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았다. 처음에는 젊음을 잃었고 다음에는 아내를 잃었다. 그리고 자식들마저 자신의 삶을 찾아 떠난 뒤 나는 나 자신마저 잃어버린 것 같았다. 나의 존재는 점점 희미해져 갔다. 거울 속에 나는 늙고 주름진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아무런 생기도 없었다. 나는 그저 살아 숨 쉬는 껍데기일 뿐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동네 아저씨라고 불렀다. 친절하지만 말수가 적고 조용히 자기 일만 하는 사람. 나는 그 호칭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나에게 잘 어울리는 가면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 가면 뒤에 숨어 아무도 나의 공허함을 알아채지 못하게 조용히 살아갔다. 하지만 밤이 되면 나의 가면은 벗겨지고 텅 빈 방 안에서 나는 한없이 작아지는 나를 마주해야만 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집은 늘 사람들로 북적였다. 자식들의 웃음소리, 아내가 요리하는 냄새, 저녁 식탁에서 나누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들. 그 모든 것이 내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나는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에 급급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니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내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한 가족의 온기가 아니라 내 삶의 의미였다는 것을.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 보슬보슬 내리는 비였지만 나는 그 빗소리 속에서 다시 한번 그날의 폭우를 떠올렸다. 그리고 샛별이의 마지막 울음소리가 귓게 울려 퍼지는 것을 느꼈다. 그 울음은 단순히 새끼를 위한 어미의 절규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무력함에 대한 꾸짖음이었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내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다. 나는 아직도 그날의 기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샛별이는 죽었지만 그녀의 울음은 아직도 내 마음속에서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 울음은 내 삶의 공허함을 더욱 깊게 파고들고 있었다. 그날은 다른 날과 다를 바 없는 지루하고 평범한 하루가 될 것처럼 보였다. 아침 유밥시. 얄궂게도 오늘은 맑은 하늘에 햇살이 쨍쨍했다. 며칠간 쏟아지던 비가 멈추고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평화를 되찾은 것처럼 보였다. 출근길에 마주친 이웃들은 서로에게 참, 며칠 동안 비가 지독하게도 왔지 라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평온한 모습이 낯설었다. 나에게는 그 며칠이 영원처럼 느껴졌는데 말이다. 점심시간. 나는 오늘도 어김없이 편의점에서 김밥을 사들고 회사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다. 도시락통을 연 동료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나는 그 소리가 왠지 모르게 불편했다. 평온한 일상 속에서 혼자만 그날의 폭우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았다.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자. 퍽퍽한 밥알이 목에 걸리는 기분이었다. 그때 내 시선이 저 멀리 놀이터 쪽으로 향했다. 비가 온 뒤라 흙바닥은 질척거렸고 아이들은 뛰어놀지 못하고 그네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놀이터 한 구석, 미끄럼틀 아래에 작은 그림자 2개가 보였다. 나는 무심코 그 그림자를 바라보다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며칠 전 샛별이의 마지막 울음소리와 함께 배수구에 몸을 내던진 그 어미개가 남기고 간 바로 그 새끼들이었다. 새끼들은 온몸이 젖은 채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다. 아직 젖도 떼지 못한 듯한 작은 몸뚱이였다. 샛별이가 녀석들을 위해 파놓았던 둔덕마저 비에 쓸려 내려간 것인지 녀석들은 흙바닥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 녀석들은 추위에 떨면서도 주위를 경계하는 듯한 초롱초롱한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 같았다. 나는 김밥을 먹던 손을 멈췄다. 내가 본 것은 단순한 유기견이 아니었다. 그것은 샛별이의 마지막 외침이 남긴 흔적이었다. 나는 그날 샛별이의 절규를 들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저 창밖에서 바라보기만 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날의 비극이 내 눈앞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샛별이의 마지막 외침이 내게 향했던 것일까? 왜 하필 지금 내 눈앞에 녀석들이 나타난 것일까? 나는 김밥을 봉지에 다시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발걸음은 저절로 녀석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녀석들은 내가 다가가자 낯선 기척에 놀라 낑낑거리며 몸을 움츠렸다. 작은 몸이 덜덜 떨리는 것이 눈에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녀석들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괜찮아, 괜찮아. 나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이 작은 생명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나는 샛별이를 구해주지 못했지만 이 녀석들만은 지켜주고 싶다는 맹목적인 충동에 휩싸였다. 녀석들의 눈을 들여다보자 샛별이의 눈빛이 보였다. 사랑과 두려움,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 했던 그 샛별이의 눈빛이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녀석들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녀석들은 처음에는 몸부림쳤지만 이내 따뜻한 나의 품에 안겨 가만히 있었다. 한 마리는 나의 옷깃을 물고 다른 한 마리는 나의 가슴팍에 얼굴을 비볐다. 나는 녀석들의 작은 몸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에 잊고 살았던 삶의 온기를 느꼈다. 나는 녀석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 따위는 신경 쓰이지 않았다. 나의 품에 안긴 2개의 작은 심장이 뛰고 있었다. 나의 심장도 오랜만에 힘차게 뛰기 시작했다. 샛별이의 마지막 외침은 단순한 절규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게 보내는 구조 요청이었고 나의 텅 빈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는 신호탄이었다. 나는 이제 녀석들과 함께 새로운 삶의 시작점에 서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녀석들을 욕실로 데려갔다. 녀석들의 몸은 흙투성이었고 비에 젖어 차가웠다. 나는 따뜻한 물을 받아 조심스럽게 녀석들을 씻겼다. 처음에는 겁에 질려 몸을 떨었지만 따뜻한 물이 녀석들의 몸에 닿자 이내 안정된 듯 가만히 있었다. 녀석들의 작은 몸을 씻겨주면서 나는 샛별이의 마지막 울음소리를 다시 떠올렸다. 샛별이는 이 작은 생명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졌다. 나는 그 희생을 헛되이 하고 싶지 않았다. 목욕을 마친 녀석들은 뽀송한 수건에 쌓여 내 품에서 잠이 들었다. 나는 녀석들을 따뜻한 담요에 싸서 작은 바구니에 넣어주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간 녀석들이 먹을 것을 찾았다. 하지만 집에는 강아지가 먹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서둘러 외투를 걸치고 집 밖으로 나섰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다행히 문을 연 편의점을 찾을 수 있었다. 나는 강아지용 우유와 캔 사료를 몇 개 사들고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하자 녀석들은 바구니 속에서 꼼지락거리며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녀석들에게 우유를 먹이고 부드러운 사료를 숟가락으로 떠서 먹여주었다. 녀석들은 배고팠는지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녀석들이 먹이를 먹는 모습을 보며 나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벅차올랐다. 내 삶에 이렇게 누군가를 돌봐야 할 책임이 생겼다는 것이 낯설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졌다. 나는 녀석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다. 어미의 이름이 샛별이었으니 녀석들은 그 빛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 마리는 샛별이의 맑은 눈을 닮았고 다른 한 마리는 샛별이의 굳건함을 닮은 것 같았다. 나는 녀석들을 보며 한참을 고민하다가 첫째에게는 별이라는 이름을, 둘째에게는 달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별과 달, 샛별이의 2아이. 녀석들은 새로운 이름이 마음에 드는 듯 내 품에 안겨 꼬리를 살랑거렸다. 그날 밤 나는 별이와 다리를 품에 안고 잠이 들었다. 녀석들의 작은 심장 소리가 나의 심장 소리와 겹쳐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악몽에 시달리지도 않았고 공허함에 짓눌리지도 않았다. 녀석들의 따뜻한 천이 나의 차가운 마음을 녹여주는 것 같았다. 샛별이의 마지막 외침은 내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것이었다. 별이와 다리가 집에 온 후 나의 삶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녀석들에게 밥을 주고 산책을 시켜주는 것이 나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다. 녀석들과 함께 걷는 아침 산책길은 더 이상 지루하지 않았다. 나는 녀석들이 풀밭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웃었고 녀석들은 나의 웃음에 화답하듯 꼬리를 흔들었다. 나는 오랜만에 나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회사에서는 동료들이 나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전에는 늘 무표정했던 내가 가끔씩 미소를 짓는 것을 보며 그들은 궁금해했다. 나는 녀석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라고 말해주었다. 동료들은 나의 이야기에 놀라워했고 나는 그들의 따뜻한 관심에 오랜만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별이와 다리는 나의 삶의 빛이 되어주었다. 녀석들은 나의 텅 빈 마음에 사랑과 행복을 가득 채워주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의 삶은 샛별이의 마지막 외침에서 시작되었고 별이와 다리를 만나면서 완성되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무력하지 않았다. 나는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별이와 다리가 우리 집에 온 지도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다. 녀석들은 더 이상 낑낑거리며 울기만 하던 작은 강아지가 아니었다.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 이제는 제법 진돗개의 위용을 갖추기 시작했다. 하얀 털은 눈부시게 빛났고 초롱초롱한 눈빛에는 호기심과 장난기가 가득했다. 나의 텅 빈 집은 녀석들의 활기 넘치는 소리로 가득 찼다. 나는 녀석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기뻤다. 아침에 눈을 뜨면 녀석들은 이미 내 침대 옆에 쪼르르 앉아 꼬리를 흔들며 나를 깨우곤 했다. 나는 녀석들에게 밥을 주고 산책을 시켜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녀석들과 함께 걷는 산책길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녀석들에게 샛별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너희들의 엄마가 얼마나 용감하고 멋진 개였는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했는지. 녀석들은 나의 이야기를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귀를 쫑긋 세우고 내 말을 경청했다. 녀석들은 나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나는 녀석들을 위해 장난감을 사주고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 주었다. 녀석들이 내게 달려와 안기는 순간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듯한 행복을 느꼈다. 녀석들의 순수한 눈을 바라보며 나는 오랜만에 나의 마음이 진정으로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샛별이가 남기고 간 이 두 아이들은 나의 텅 빈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어느 날 나는 녀석들을 데리고 읍내에 있는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녀석들은 넓은 잔디밭을 신나게 뛰어다녔다. 나는 그런 녀석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내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저씨, 혹시 그 강아지들 그날 배수구에 끼었던 샛별이 새끼들이 맞죠? 뒤를 돌아보니 샛별이를 알고 지냈던 동네 아주머니였다. 아주머니의 눈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머니는 녀석들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샛별이가 결국 그렇게 갔구나. 아저씨가 그 아이들을 거두어 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샛별이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예요. 아주머니의 말에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샛별이가 마지막으로 발버둥치던 그날의 장면이 다시금 생생하게 떠올랐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바라보기만 했던 나 자신의 무력함에 다시 한번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나의 표정을 읽었는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저씨, 아저씨가 그 아이들을 살려주셨잖아요. 샛별이는 그걸로 충분히 행복했을 거예요. 그 말에 나의 가슴속에 뭉쳐있던 죄책감의 덩어리가 조금은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아주머니는 녀석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참을 머물다 자리를 떴다. 나는 홀로 남겨져 녀석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녀석들의 모습에서 샛별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사랑스러운 눈빛, 맹렬한 몸짓,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그 굳건함.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살지 않기로 결심했다. 샛별이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나는 별이와 다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워야 했다. 그것이 내가 샛별이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었다. 나는 녀석들에게 달려가 품에 꼭 안아주었다. 녀석들은 나의 품에 안겨 꼬리를 흔들었다. 나는 그 순간 나의 삶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별이와 다리가 우리 가족이 된 이후 나의 삶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해갔다. 나는 더 이상 무표정한 얼굴로 거리를 걷는 사람이 아니었다. 아침 산책길에 만난 이웃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었고
녀석들이 풀밭에서 뒹구는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웃었다. 동네 아이들은 녀석들을 보고 와, 진돗개다 라며 신기해했고, 녀석들은 아이들의 머리를 핥아주며 애교를 부렸다. 녀석들은 나뿐만 아니라 이 동네의 풍경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었다. 집 안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다. 녀석들은 내가 현관문을 여는 소리만 들려도 꼬리를 흔들며 달려와 나를 반겼다. 퇴근 후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도 녀석들의 맑은 눈을 마주하면 하루의 피로가 씻은 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녀석들은 내가 TV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면 내 발치에 웅크리고 앉아 조용히 잠이 들었다. 녀석들의 따뜻한 처는 내게 더 이상 외로운 밤이 없다는 것을 말해 주었다. 한동안 연락이 뜸했던 자식들에게서도 전화가 걸려왔다. 막내딸은 아빠, 요즘 강아지 키우신다면서요. 사진 좀 보내주세요. 라며 신이 나서 물었다. 나는 별이와 다리의 사진을 여러 장 찍어 딸에게 보냈다. 사진을 본 딸은 와, 아빠 강아지들이 정말 예뻐요. 조만간 아빠 보러 갈게요. 라며 말했다. 나는 딸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녀석들 덕분에 끊겼던 가족의 끈이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며칠 후 정말로 아들이 먼저 찾아왔다. 녀석들이 집에 온 이후 처음이었다. 아들은 낯선 두 마리의 진돗개를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녀석들과 장난을 치며 즐거워했다. 나는 아들에게 샛별이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날의 폭우, 샛별이의 희생, 그리고 내가 녀석들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나의 이야기를 들은 아들은 말없이 녀석들을 쓰다듬었다. 아빠,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들의 말에 나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샛별이의 희생이 대단한 것이었고 녀석들의 순수함이 대단한 것이었다. 나는 그저 그 위대한 사랑의 흔적을 이어받았을 뿐이었다. 아들은 며칠 동안 우리 집에서 머물렀다. 아들은 녀석들과 함께 산책을 하고 밥을 주고 녀석들의 엉뚱한 행동에 크게 웃었다. 나는 아들이 그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오랜만에 보았다. 아내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했던 지난 세월.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각자의 삶을 살아왔다. 하지만 별이와 다리는 그 침묵을 깨고 우리 사이에 새로운 대화를 만들어 주었다.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나는 다시 녀석들과 단둘이 남겨졌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녀석들은 나의 가족이었고 나는 녀석들의 아빠였다. 나의 삶은 샛별이가 남기고 간 사랑의 흔적 위에 새롭게 지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흔적은 나를 텅 빈 공허함에서 구원해주고 있었다. 나는 녀석들의 존재를 통해 내 삶의 의미를 다시 찾고 있었다. 별이와 다리가 우리 가족이 된 후 나는 잊고 살았던 많은 것들을 다시 기억해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녀석들에게 줄 밥을 챙기고 녀석들과 함께 동네를 산책하며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는 일상. 녀석들의 맑은 눈을 보며 나는 내 삶에 다시 책임감이라는 것이 생겼음을 느꼈다. 녀석들은 나의 삶의 이유가 되었고 나는 그 이유를 잃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녀석들과 함께 동네 골목을 걷고 있을 때였다. 며칠 전 샛별이의 이야기를 들려줬던 아주머니와 마주쳤다. 아주머니는 녀석들을 보고 반가워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때 아주머니의 옆에 서 있던 한 남자가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중년의 남자였는데 나는 그의 얼굴이 낯설지 않았다. 그날 폭우가 내리던 밤, 샛별이가 배수구에 끼어 발버둥치던 그 현장에 있던 남자였다. 그는 그때에도 지금도
나를 낯선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아주머니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아저씨, 그날 새별이가 새끼들 구하겠다고 발버둥치는 거 보면서 다들 안타까워했는데 아저씨가 이렇게 거두어 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 아이들 정말 새별이하고 똑 닮았네. 아주머니의 말에 남자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때 다들 새별이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잖아요. 아저씨도 그랬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죄책감에 며칠을 잠 못 이뤘습니다. 그의 말은 나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날 밤의 기억은 여전히 내게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다. 나는 그저 무력하게 창밖을 바라보기만 했을 뿐이었다.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나는 죄책감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아저씨는 용기를 내셨잖아요. 그 아이들을 거두어 주셨잖아요. 저희들은 끝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아저씨는 새별이의 마지막 희망을 지켜주신 겁니다. 그의 말은 내게는 칭찬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무력함에 대한 꾸짖음이었고 나의 텅 빈 삶에 대한 경고였다.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나는 새별이를 구해주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녀석들을 구원했다. 나의 삶을 새별이의 희생으로 구원받았다. 새별이는 마지막까지 새끼들을 살리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나는 겨우 입을 열어 말했다. 나의 목소리는 떨렸다. 남자는 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 울음은 우리 모두에게 남긴 마지막 외침이었을 겁니다. 그 외침은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그리고 얼마나 사랑이 위대한지 깨닫게 해준 신의 목소리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새별이의 마지막 외침은 나의 무력함을 깨닫게 해준 신의 목소리였고, 별이와 달이는 그 목소리가 남긴 기적이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갇혀 살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는 새별이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별이와 다리를 더욱 사랑하고 아끼며 키우기로 다짐했다. 그날의 비극은 내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고 나는 이제 그 삶을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 남자는 내게 악수를 청했다. 아저씨, 덕분에 저도 이제 새별이에게 조금은 덜 미안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남자의 따뜻한 손을 잡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 새별이의 비극은 우리를 서로 연결시켜 주었고 우리는 그 비극을 극복하고 있었다. 별이와 다리가 우리 가족이 된 지도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녀석들은 더 이상 작고 연약한 강아지들이 아니었다. 늠름하고 건강한 진돗개로 성장하여 동네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마스코트가 되었다. 녀석들의 하얀 털은 햇살에 반짝였고 녀석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활력을 선사했다. 나는 매일 아침 녀석들과 함께 산책을 하며 녀석들이 풀밭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행복도 잠시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다. 녀석들이 하루가 다르게 덩치가 커지고 힘이 세지자 일부 이웃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저 큰 개들을 목줄도 없이 막 키우는 거 아니야. 아무리 순하다고 해도 진돗개는 좀 무섭지 않나. 아이들한테 위험할 수도 있고 개가 너무 많이 짖어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 나는 그들의 불만을 모르는 척할 수 없었다. 나는 녀석들을 잃고 싶지 않았다. 나는 녀석들을 위해 더욱 노력했다. 목줄을 튼튼하게 채우고 녀석들이 짖을 때마다 조용히 하라고 타이르며 매일매일 녀석들을 교육시켰다. 녀석들은 나의 말을 잘 따랐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다. 그들은 급기야 동사무소에 민원을 넣기에 이르렀다.
동사무소 직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아저씨, 죄송하지만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되어서요. 혹시 강아지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주실 수 없을까요? 나는 동사무소 직원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녀석들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다. 녀석들은 나의 삶의 전부였다. 나는 샛별이의 마지막 희생으로 얻은 이 소중한 가족을 지켜야 했다. 나는 동사무소 직원에게 읍내 공원에서 샛별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남자를 기억하는지 물었다. 남자의 이름은 김민준이었다. 나는 김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의 상황을 설명했다. 나의 이야기를 들은 김민준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저씨,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민원을 해결해보죠. 다음 날, 나는 김민준 씨와 함께 동사무소로 향했다. 김민준 씨는 동사무소 직원에게 별이와 다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샛별이의 희생과 나의 노력을 설명해 주었다. 나는 녀석들을 잃을까 두려운 마음에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동사무소 직원에게 간곡하게 부탁했다. 이 아이들은 저에게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저의 가족입니다. 이 아이들의 엄마는 저의 무력함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통해 삶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부디 이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동사무소 직원은 나의 진심 어린 호소에 감동한 듯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저씨, 저희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있습니다. 녀석들이 얼마나 잘 교육되었는지, 그리고 아저씨가 얼마나 녀석들을 사랑하는지 이웃들에게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저희가 함께 동네 주민들을 설득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아저씨의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동사무소 직원의 말에 희망을 보았다. 나는 녀석들을 지키기 위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김민준 씨와 나는 함께 동네 주민들을 찾아다녔다. 녀석들이 얼마나 순하고 영리한지, 그리고 녀석들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솔직하게 설명했다. 처음에는 차가운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던 주민들도 나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며칠 후, 동네 사람들은 별이와 다리를 위한 작은 모임을 열어주었다. 나는 녀석들과 함께 모임에 참석했다. 녀석들은 사람들에게 낯가림 없이 다가가 애교를 부렸고, 사람들은 녀석들의 순수함에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샛별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녀석들은 샛별이의 마지막 희생으로 태어난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을, 녀석들은 내게,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다. 모임이 끝날 무렵 동네 주민 중 한 명이 말했다. 아저씨, 저희가 너무 섣불리 판단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별이와 다리는 우리 동네의 보물입니다.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녀석들을 지켜냈다. 샛별이의 마지막 외침은 이제 더 이상 비극의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희생, 그리고 구원의 노래였다. 시간은 다시 흘러갔다. 별이와 다리는 어엿한 성견이 되었고, 나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충만했다. 이제는 동네 주민들 모두가 별이와 다리를 가족처럼 아껴주었다. 아이들은 학교를 마치면 우리 집으로 달려와 녀석들과 함께 놀았고, 아주머니들은 산책하는 내게 녀석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건네주곤 했다. 나는 녀석들 덕분에 이웃들과 깊은 정을 나누게 되었고, 외로웠던 나의 삶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워졌다. 정년 퇴직 후의 나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나는 더 이상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 녀석들과 산책을 하고, 텃밭에 상추와 고추를 심고,
점심을 먹고 나면 햇살 좋은 마루에 앉아 녀석들과 함께 낮잠을 잤다.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거나 이웃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다. 나의 삶은 단순했지만 그 속에는 행복과 평온함이 가득했다. 별이와 다리는 나의 그림자였다. 내가 어디를 가든 녀석들은 나를 따랐다. 내가 텃밭에서 일을 할 때면 녀석들은 내 옆에 얌전히 앉아 있었고, 내가 책을 읽을 때면 내 발치에 웅크리고 잠이 들었다. 녀석들은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이자 가장 든든한 가족이었다. 녀석들의 존재는 내게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다. 나는 녀석들을 보며 샛별이의 마지막 외침이 얼마나 위대한 희생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했다. 어느 날 나는 샛별이가 마지막으로 발버둥치던 그 배수구 근처를 지나게 되었다. 이제 그곳에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고 낡은 배수구는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었다. 나는 그곳에 서서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 과거의 비극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날의 기억은 나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었다. 그때 별이와 다리가 나의 옆에 와서 몸을 비볐다. 나는 녀석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너희 엄마는 정말 대단한 개였단다. 너희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던졌지. 너희들은 그 희생으로 태어난 소중한 생명이야. 녀석들은 나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맑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녀석들의 눈빛 속에서 나는 샛별이의 눈빛을 보았다. 사랑과 희망, 그리고 굳건함이 담긴 그 눈빛을 나는 녀석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무력하지 않았다. 나는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내의 빈자리를, 자식들의 빈자리를 아쉬워하지 않았다. 물론 그들은 나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었지만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랑과 행복을 찾았다. 별이와 다리는 나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었고 나는 그 의미를 소중하게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텃밭에서 직접 키운 상추와 고추를 따서 집으로 돌아왔다. 별이와 다리는 현관문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나를 방했다. 나는 녀석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마당에 있는 평상에 앉았다. 따뜻한 햇살이 나의 얼굴에 부서졌다. 나는 녀석들과 함께 앉아 평화로운 오후를 보냈다. 나의 삶은 이제 완벽하게 채워져 있었다. 나는 샛별이의 마지막 외침이 남긴 기적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해 겨울, 나는 텃밭에 물을 심고 별이와 다리는 그 옆에서 눈밭을 뛰어다녔다. 녀석들의 하얀 털 위로 하얀 눈꽃이 흩날렸다. 녀석들은 내가 물을 뽑을 때마다 꼬리를 흔들며 나의 옆에 바짝 붙어 앉았다. 나는 녀석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말했다. 이무로 맛있는 국을 끓여줄게. 녀석들은 나의 말을 알아듣는 듯 나의 손을 핥아주었다.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다. 녀석들이 있는 집은 따뜻했고 녀석들이 있는 마당은 활기가 넘쳤다. 나는 녀석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 샛별이가 남기고 간 이 두 아이들은 나의 삶에 다시 사랑과 행복이라는 선물을 가져다 주었다. 나는 녀석들의 존재를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어느 날 오후, 나는 녀석들과 함께 산책을 하다 샛별이의 무덤을 찾아갔다. 샛별이의 무덤은 동네 뒷산 언덕에 있었다. 나는 그곳에 앉아 샛별이에게 말했다. 샛별아, 너의 아이들은 이렇게 잘 자랐단다.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나는 샛별이의 무덤에 가져온 꽃을 놓아주었다. 그때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나의 뺨을 스쳤다. 마치 새별이가 나의 말을 듣고 화답이라도 하는 듯했다. 나는 녀석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하자 나의 자식들이 와 있었다. 아들과 딸은 녀석들을 보고 반가워하며 소리를 질렀다. 아빠 별이랑 달이 정말 많이 컸네요. 나는 자식들과 함께 녀석들을 쓰다듬으며 웃었다. 자식들은 이제 녀석들을 통해 나의 삶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녀석들을 통해 내가 겪었던 외로움과 내가 찾은 새로운 희망을 보았다. 그날 저녁, 우리는 모두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 식사를 했다. 따뜻한 무국과 직접 키운 채소로 만든 반찬들이 식탁 위에 가득했다. 녀석들은 식탁 아래에서 얌전히 앉아 우리가 흘리는 음식 부스러기를 받아 먹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풍경은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나는 녀석들 덕분에 다시 온전한 가족을 갖게 되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샛별이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주었다. 녀석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샛별이가 얼마나 녀석들을 사랑했는지, 나의 이야기를 들은 자식들은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샛별이의 희생과 나의 노력을 이해했다. 그들은 녀석들의 존재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소중한 의미인지 깨달았다. 밤이 깊어지고 자식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녀석들을 품에 안고 잠이 들었다. 녀석들의 따뜻한 천은 나의 차가운 마음을 녹여주었다. 나는 녀석들을 통해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다시 행복해지는 법을 배웠다. 나의 삶은 샛별이가 남기고 간 마지막 외침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외침은 나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살지 않았다. 나는 샛별이의 마지막 희생이 남긴 기적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녀석들과 함께하는 매일매일은 내게 행복과 사랑을 선물해 주었다. 나는 나의 곁을 지키는 녀석들을 보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소중한 행복을 간직하며 살아가리라 다짐했다.